자, 김태형 기자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김태형 기자님도 밤샘 하셨어요. 예, 밤샘을 했습니다.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그 여의도 그 오마이 TV에서 국회 바로 앞에 있는. 네, 바로 앞에 있는. 네. 사실 네.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도 없이 네. 일단 어제 계엄령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이 대통령 직무를 알고 있는 윤석열 씨는 대통령이라고 이제 볼 수 없죠. 내란범이라고 오늘부터 우리는 내란범 윤석열 내란 범죄자죠. 예. 그리고 지금 내각 총사퇴, 뭐 국민의힘에서는 내각 총사퇴 건의 네.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네. 당신들은 공범입니다. 공범이야. 예,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몰랐다. 네. 그럼 이 시스템이 얼마나 붕괴되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그 상황인 거고 이걸 막지 못했다. 네. 이 말은 결국은 그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이게 될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어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10시 반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죠. 예. 그때까지 이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야당이 예산 삭감 관련한 그리고 뭐 특활비 관련한 발언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다가 네. 돌연 갑자기 네. 이 기자들의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예, 기자들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고 예. 그때 이미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말리는 신용이라도 했었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했죠. 그리고 11시에 네. 그 비상계엄령 그 포고령이 나오거든요. 예. 그 10시 반부터 11시까지 네. 그 중간 사이에 예. 뭐 군 장성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게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11시 반 그 이후부터 이제 뭐 국회를 점거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어제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그 국회랑 좀 떨어져 있는 여의도 당사에서 뭐 비상의원총회를 한 해 만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사람들 뭐 체포 구금될까봐 못 온 건지 아니면 이 표결에 제대로 참여를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던데 예. 저는 이거는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 범죄에 저는 공범들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 있어서 못 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비상의총을 한다고 여의도 당사에 숨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국회 밖에 있어요. 국민의힘 당사가. 맞습니다. 국회 밖에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국회 밖으로 나와라? 그건 진짜 그러니까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 예. 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면요. 국회의원들이 처음에 이제 제가 방송할 때는 네. 20명이 채 안 모였을 때였고 네. 근데 이제 군인들이 이제 그 투입이 되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130명까지 된 것까지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한 상태였는데 그때는 이제 군인들이 화면에 잡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150명이 넘었다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뭐 그 국회 본회의가 실제로 진행됐을 때는 190명이 이제 착석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예. 그저 150이 안 되면 어떡하나. 너무 애가 달았었는데. 맞습니다. 제일 걱정됐던 건 군인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그리고 이 투표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 그런 시도 그런 것들이 있을까 봐 걱정을 했던 건데 다행히도 어제 국회의 직원들이 네. 여야 할 거 없이 예. 군인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그랬군요. 로텐도울 앞에서 군인들이 진입하는 거를 소화기를 뿌리면서 막았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그 표결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랬군요. 난 그래서 사실 이 계엄군들이 이제 본회의장 들어와가지고 막 끌어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김성회 의원이 맞습니다. 김용민 TV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주여 이게 이렇게 해서 또 나라가 꺾입니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계엄 해제 결의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정말 많이 준비가 됐었다. 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쿠데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핵심들은 알고 있었다 이 말씀하셨는데 예, 핵심들은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어제 경제 F4라고 하죠. 네. 갑자기 회의를 합니다. 저녁 10시 20분에. 그리고 기재부, 뭐 어디였죠? 뭐 행안부, 뭐 국방부, 네. 뭐 이런 주요 부처들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음. 그리고
뜬금없이 회의가 진행된 이후에 그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몰랐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몰랐으면 국무회의 의장인데 그 사람이 모르면 국무회의 거쳐서 이렇게 계엄이 선포된 게 아니라는 얘기고 이러면은 이 계엄 자체가 불법이고 네. 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상황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 부처의 장관들이 이 비상계엄에 맞춰서 비상회의를 하러 각 부처로 돌아갔다는 보도들도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장관 그리고 그 대통령실의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가 여러 그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은 이 사건의 공범들입니다. 이거는 내란 범죄 공범이기 때문에 네. 이건 피해 나갈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사퇴한다고 지금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해제됐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이 내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란 범죄는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형사소치가 가능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뜬금없이 10시 반에 국회의원들 다 퇴근하고 네. 그리고 심야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이미 자기네들끼리는 준비가 된 상태였고 야음을 틈타 가지고 야음을 틈타서 했던 거죠. 네. 자, 근데 말이죠. 좀 허술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계엄 해제가 됐는데 이런 상황을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국회에서 이렇게 막 직원들이 저항하고 막 소화기 뿌리고 이럴 줄 몰랐던 것일까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죠. 네. 하지만 저는 허술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봄 영화 보셨죠? 예.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 1공수여단 그리고 뭐 수방사는 거의 못 움직였었고 수방사는 방어를 저지를 하는 그 부대였고 네. 1공수여단이랑 그리고 특수부대들이 움직이거든요. 네. 어제 움직인 부대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부대들은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네. 어제 헬기가 예. 제가 기억하는 것만 6대가 떴어요. 국회에. 국회에. 3대가 먼저 왔고 3대가 또 왔고 네. 그리고 이 특수부대가 먼저 이제 들어와서 점거를 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막아놓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총기를 들고 어제 총기를 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 여러 카메라들에는 그 실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탄창집이 이제 그 준비가 돼 있는 탄창집을 차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거 지금 뭐 나라를 그냥 일거에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빈 탄창을 갖고 그럴 리는 들어갔겠나 없죠. 어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실탄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느슨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당장 국회를 점거를 했다는 게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게 다른 곳 이게 내란인 거예요? 이게 내란이야. 겁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는 이거는 위헌적인 문제예요. 위법적인 문제이고요. 예.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내란 범죄를 성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서였고 이 국회의원들을 하나하나 심지어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는 체포조도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그리고 여당 야당의 대표를 지금 체포를 해서 구금을 하려는 그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첫 번째 시도는 이제 군인들이 첫 번째는 다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체포 구금해서 옛날 그 서울의 봄처럼 합참 의장을 잡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천운이 도운 걸까요? 천운이 도왔던 거죠. 왜냐하면 당장 체포조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렇지. 그리고 여야 할 거 없이 보좌진들 그리고 그 국회 직원들이 이 군인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요. 헌신적으로 했어요.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네. 어제자로 그 공개됐던 사진들을 보면 그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각종 가구들 그리고 집기류들을 다 앞에 놔두고 막아놨어요. 이거 두고 누가 그런 얘기 합디다. 그 학생운동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그렇죠. 그건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그렇죠. 또 담 넘어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담 넘어서 들어간 분들도 있고요. 김성회 의원도 그렇고 김준혁 의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다
또 학생 때도 이거 하셨던 분들이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담 넘어가는 법이 아주 능한 네. 분들이야. 그 와중에 군인들도 예. 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네. 그 군인들이 사실은 본 회의장을 점거를 했으면 어제 투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를 깨고 그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그 군인들마저도 국회 직원들이 막아낸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담을 넘었다고 하고요. 예. 이 대표는 체포 위기까지 갔었는데 만약 체포됐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비상계엄 사령관한테 예. 행정과 사법의 권한이 다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포, 구금 다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언론의 자유도 막을 수 있고 그럼요. 그리고 집회 자유까지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뉴스토마토 기자와 뉴스타파 기자는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긴 한데. 아니 근데 어제의 그 어떤 네. 긴박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네. 예. 근데 사실 어제의 그 보도들도 그렇고 어제의 상황들을 보면 정말로 급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11시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계엄 사령관의 권한 중에 하나가 예. 이제 계엄 사령부가 이 비상 계엄이 선포가 되고 나면 예. 계엄 사령관의 권한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군사 작전에 필요할 시에는 네. 이 문을 부시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다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막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저희를 체포 구금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영장 없이. 영장 없이. 평시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 나와야 누구든 인신 구속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얄짤없어요. 예. 그리고 그 사형을 제외한 어떤 범죄도 군사법원에서 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사형도 옛날에 그 박정희 정권 때 잉여당 사건 보시면 알겠지만은 군사법원이 그냥 다 사형을 선고했고 사실상은 네. 또 집행했는데 그 뒤로 이제 법이 바뀐 거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저는 가장 급박했던 상황은 이제 비상계엄 철회 요청안이 그 190석 그러니까 190석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이 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입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비상계엄 선포가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는 여러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죠. 아, 그래서 국회로 군인들이 재진입한다라는 보도 찌라시가 돌기 그렇죠. 시작했고 그때 그랬어요.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제 비상계엄군이 계엄군이 국회로 재진입하는 모습은 포착이 되지 않았었고요. 네. 그럼에도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철회 요구안이 통과되고 나서 2시간이 넘도록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안 나와서 다시 밀고 들어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현장을 지키는 이제 국민들의 그 애간장이 타는 상황이었고. 그때 정말. 네. 하여튼 이 계엄 해제 가결 이후에 윤석열이가 한 몇 시간 동안 침묵을 유지해서 네. 얼마나 애간장이 탔든지 이 새끼들 또 무슨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말 계엄 선포라는 막다른 카드,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는데 이대로 순순히 접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머릿속이 굉장히 혼탁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새벽 4시 반에 20분쯤에 네. 백기를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백기도 그 말 그대로의 백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앞으로 잘해. 이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내란 범죄자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놀라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 방송하면서 봤던 여러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댓글창에 빨갱이를 잡아야 된다. 뭐 종북 세력을 잡아야 된다. 뭐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나서도 이 비상계엄으로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건 민주주의가 발동을 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고 그럼요. 당신들 같은 그러니까 어제 그런 댓글을 달았던 정신병자들이 이 땅에서 숨쉬고 있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보장받는 것도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어제 사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으면 민주주의는 끝났던 겁니다. 끝났지. 독재 시대가 됐던 거고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을 지금 타겟을 해갖고 그렇게 했던 건데 네. 이 사안마저도
실은 민주당 의원들을 다 대상으로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폭정 그리고 잘못된 방향 이런 것들을 비판했던 모든 언론인들까지도 지금 다 수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미친 나라, 미친 정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다행히도 국회가 그리고 또 그 180석이 넘었다는 건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18석이 넘어왔다는 거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국민의힘의 그 일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혹은 이 범죄, 내란 범죄의 문제성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 때문에 모두가 지금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전 너무 좀 뭐랄까 울컥해집니다. 예, 네. 울컥해져요. 자, 그 일단은 이제 윤석열을 반드시 응징해야 될 텐데 내란죄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내란죄는 당장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예, 대통령이 내란죄로 해서 소추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건 참 생각하기도 힘든,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제 심지어 법무부 감찰국장 류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범죄를 모의하는 회의에 들어가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 범죄라는 것은 검사가 봐도 법조인이 봐도 당연히 이거는 탄핵 사유이고 네. 범죄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네. 이에 준동한 모든 공직자들은 저는 다 공범이라고 봅니다. 유혈 사태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아니죠. 거예요. 내란 범죄를 획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범죄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그 공무원들까지도 공범으로 봐서 다 같이 처벌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일은 진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 어제 제가 좀 일찍 잠들었는데 10시 40분쯤에 아들이 깨우더라고요. 네. 계엄령이 발동됐다고 그래서 네. 자다가 이게 무슨 봉창인가. 김기현이래. 김태형 기자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제가 그 방송 끝나고는 항상 말씀드리는 네. 제가 취재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관련돼 있는 취재를 하다가 취재원이랑 이러다가 비상계엄 선포될 수도 있겠다는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상계엄을 봤습니다. 뭐 비상계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던 아니요. 터였는데. 하면서 그 대화를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특종 취재하고 있는데 네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야, 이 사안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은 얘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서로 나누신 거예요? 계엄령 선포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한 시간도 채 안 돼서 예. 비상계엄 문자를 보도를 본 거예요. 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야 이거 내 휴대폰 해킹 중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하지만 어제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맞물렸는데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 빨리 나와달라 이런 호출을 받고 바로 그 이제 취재를 하던 중간에 바로 이제 갔던 거고요. 취재를 이제 마무리하고 취재원이랑 헤어지자마자 바로 이제 저는 오마이뉴스를 이동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어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어제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역으로 가보면 8시에 김건희의 이모와 고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김건희를 격노하게 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 통화 내용 자체는 큰 내용은 없었어요. 예. 근데 김건희가 이모와 고모가 나눈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을 이모와 고모가 통화를 했는데 이모와 고모와의 통화가 서울시를 통해서 보도가 돼버리잖아요. 네. 이건 이제 가족들까지 등을 돌렸다는 모습 그 그 상황이라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김건희 고모 이모가 서로 김건희를 씹어요. 네. 예, 비난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믿었던 가족들마저도 이렇게 뒤를 돌았다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서울의 소리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을 당한 이유가 전부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퍼스트 레이디 네. 그 다큐멘터리가 상영이 됐었죠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건들이 네. 김건희의 분노 그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지금 이 상황으로 치닫는 거 아닌가? 그게 지금 뭐 야당에서 예산안 처리 문제 뭐 이런 걸 들어서 뭐 검사라든지 뭐 감사원장 등 탄핵을 네. 지금 시도해서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가 빡쳐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한 걸로 많이들 아시는데 실상은 김건희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민주당의 예산 삭감
그리고 그 검사 탄핵, 뭐 특활비, 탄핵,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윤석열 씨가 얘기하는 그 것들이 그러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그럼 뭘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을 잡아놓고 그럼 예산을 통과시키게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그 논리가 진행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전두환이가 그렇게 5.17 비상계엄과 함께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가보위 상임위원회, 네, 국보위라고 불리는 국보위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 입법부의 역할을 대신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국보위 같은 거를 구상하고 있는가? 그래서 뭐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을 착착 만들어내고 예산안도 원하는 대로 착착 또 통과시키고 그럴 꿈을 꿨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방송 중간에 이 비상계엄 이제 철회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 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마음이 놓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얘기들을 했거든요. 어제 유시민 작가님은 아마 술 먹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녹화 방송을 해보려고 했는데 모르고 라이브로 송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보는데 김건희가 푸시를 했을 것이다. 지금 뭐 하냐고 아무 일도 안 할 거냐고 막 대노하고 경노하고 막 푸시를 해서 윤석열이가 그 장단에 춤을 추다가 그렇게 계엄 선포를 한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명확하게 3명의 범죄자는 확인이 되죠. 하나는 윤석열, 내란 범죄자인 윤석열 씨가 이제 그 한 명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자고 건의한 게 김용현이고요. 그리고 비상계엄군의 사령관을 맡았던 게 이제 박안수. 근데 이 상황이 사실은 계엄 문건에서 나왔던 상황이에요. 예. 왜 계엄 문건에서 나왔던 상황이냐면 원래 그 계엄 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장이 이제 맡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합참의장이 근데 그 계엄 문건에는 육구참모총장이 맡게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여러 곳을 지휘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움직이기 편하다라고 돼 있는데 딱 그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아 지난번 박근혜 때 그 2018년 비상계엄 문건이요. 그 문건대로. 예, 그 문건대로. 아니 솔직히 그 매뉴얼을 보면은 국회 무력화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 국회 매뉴얼대로 무력화도. 갖고 그 김민석 의원도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 문건대로 갔다면 비상계엄 문건을 가지고 이 상황을 그렸던 사람,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군지 그것도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조현천이를 이제 귀국시킨 거 그렇죠. 여러 가지를 좀 수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씨가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그리고 비상계엄이 만약에 성공을 했더라면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을 밝히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명백한 내란죄가 성립이 되고요. 그런데 네. 이제 뭐 사실 국회가 무슨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건 아니고 결국 검찰이 수사 기소를 하려면은 검찰이나 공수처가 해야 될 텐데. 네. 근데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검찰도 어제 대검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비상계엄에 맞춰서 대검에서도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검 뭐 법무부에서 다 회의를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런 내란 범죄에 대한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겠다고 법무부 감찰국장이 사표를 낸 거고요. 대검에서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 검찰은 이대로도 앞으로도 사라져야 될 그 문제였지만 그 집단이었지만 그렇지. 이 내용까지도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럼 뭐 가속화시키는 거죠. 지금 정권 바뀌면은 검찰은 이제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그 자리는 다 이제 건물을 허물고 거기다 쑥을 심는 쑥밭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검찰에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윤석열을 전격 체포하고 구금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검찰은
완전히 그 이미지를 털 수 있어요. 그렇죠. 존망이 걸린 건지 존망이 될지 뭐 앞으로 이제 검찰의 입장에 따라 달린 거죠. 예. 실무정의가 그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우리 김 기자님 보시기에 네. 윤석열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죠. 하야를 할 가능성은 없고 탄핵밖에 없고요. 예. 탄핵과 동시에 예.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이 관련된 범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확신은 들지 않은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특검이죠. 특검이죠. 상설특검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상설특검도 임명을 안 하면 그것도 법률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예. 내란 범죄 자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뭐 말도 안 되지만은 지금 일단 상설특검은 국회가 다 추천해 놓은 사람 임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안 한다면 이 새끼는 진짜 개새끼예요. 씨발 새끼고.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민생 수사, 민생 경제를 자꾸 거론하는데요. 어제 윤석열 씨의 발언 하나로 비상계엄 선포 하나로 우리 주가 완전 다 떨어졌고요. 그 저기 환율은 뭐 진짜 천정부지로 오르고. 네. 오늘 아침까지도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 상황에서 그 누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 저 고양시에서 어떤 분이 이제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헌병대가 여전히 고양시 그 자영업 그 상권에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아직도 철수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비상계엄이 아니면 제대로 그 준비를 해서 계엄이 어떻게 다시 그 선포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주식시장은 경제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의 범죄가 주가 조작 범죄가 무혐의가 나온 시점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그 외국의 신뢰를 잃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 비상계엄을 갑자기 선포한 이유도 제대로 된 설명이 되지 않고 그렇지. 그러면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기업이 이 불안감을 안고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럼요. 예. 정신병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친 운전자가 운전하는 그 차에는 더 이상 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를 끌어내야죠. 그렇죠. 끌어내야 합니다, 이제. 예. 자, 지금 뭐 일괄 사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족가는 얘기고요. 너희 새끼들 다 감옥 가야지 미친 새끼들아. 너희들이 무슨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줄 알아? 너희들은 없습니다. 전부 다 감옥 가야 돼. 이 나쁜 새끼들아. 일괄 사퇴를 한다는 그 사람들 명단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럼요. 그 사람들은 내란 범죄 공범입니다. 공범이에요. 지금에 공범. 와서 우리는 대통령이 하는 거를 몰랐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그 당시까지 몰랐다. 이딴 개소리 하는 새끼들은 진짜로 그냥 다 이거는 정말로 국민에게 그 어떤 법의 철퇴, 예. 그리고 비난의 철퇴, 예. 그리고 진짜 철퇴를 맞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회는 좀 법을 정비해서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바일만으로도 즉각 표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돼. 이 미친 새끼는 언제 또 내란을 획책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전혀 동력이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이 비상계엄을 또 만약에 시도한다? 저는 12월 10일에 그 김건희 특검법 그때 네.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더 늦출 수도 있다고 하는데 늦출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 없습니다. 그때 또 이제 김건희가 발끈해 가지고 비상계엄 또 선포해. 이번엔 성공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모바일로 바로 네.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나서 네. 가장 놀랐던 게 뭐냐? 비상계엄군을 막는 군인들도 없었어요. 아, 그 보니까 국회 경비대가 있는데 국회 경비대가 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돼 있더만요. 맞습니다. 근데 계엄 상황 되면은 경찰을 군이 통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2022년 11월에 이 그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해서 이 군인 1000명과 그리고 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법을 바꾸려고 시도를 했던 게 네. 이게 이미 이제 이 내란 범죄를 준비했던 계획의 단계였던 것 같아요. 이 홍준표 시장이 네. 알아서 잘 책임지십시오 음. 얘기했는데 이걸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이 내란 범죄 수사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 범죄를 그 계획했던 그 과정에서 어떤 공범들이 있는지 그 하나하나 공개를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윤석열과 비슷한 인물들이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를 망치려는 여러 세력들이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단호하게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어젯밤에 쿠데타를 이 시민이 막아냈고요. 또 우리 국회 보좌진 직원들, 그 국회의원들이 또 막아냈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고 어젯밤에 그 의거에 정말 눈물을 머금고 네. 정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너무 웃긴 기사 하나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계엄 반대했냐 네.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계엄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 반대 못했다는 거죠. 반대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최상목은 공범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어요, 윤석열 앞에서? 예. 그렇죠. 자,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회가 속히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만들어야 하고요. 국민의힘은 반으로 쪼개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적어도 20표는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으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야, 윤석열과 너희들이 같이 몰락했으면 안 되지 않니? 네. 어제 그 한동훈의 스탠스는 아주 훌륭했어요. 예, 즉각 나온 거 아닙니까? 오세훈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뭐 상식이 있다면 그 뭐 훌륭하다고 또 말할 수 없는 거지 사실은. 아니 사실 저는 그 오세훈 얘기는 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으면 재난 문자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퇴근도 안 했다면서요. 아, 그래요? 그 재난 문자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예. 일을 안 한 거예요. 네. 제가 볼 땐 한동훈도 오세훈도 자기네들 잡혀갈까 봐 겁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 예. 예. 이게 그러니까 그 한동훈과 오세훈 둘 다 그냥 자기네들의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거지. 네.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저는 움직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신들도 지금 막 윤석열에 대해서 정치적 위기를 만났다, 최악의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고. 최악의 위기를 본인이 만든 거죠. 본인 그리고 만들었어요. 사실 외신이니까 예. 제3자의 눈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거지. 네. 사실 정상적인 우리 언론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면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이 미치광이 그리고 내란 범죄자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이 새끼를 이제 인정하면 안 돼요. 예. 젖 같은 새끼, 이 씨발놈이 무슨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자처하고 자빠졌습니까? 어제 이 씨발 새끼야, 이 새끼.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는 네.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아니에요, 이 새끼. 네, 내란 범죄자입니다. 어디 대통령이란 말을 함부로 갖다 씁니까? 이 새끼 끝났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정말 적나라하게 비난하시면은 네. 그러면 다른 국민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디 저런 새끼가 대통령을 합니까? 우리 김용민 TV는 오늘부터 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란 범죄자 윤석열 씨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내란범 씨도 안 붙여요. 네. 윤석열로 네. 저희가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한동훈 보고 네. 청담동 술자리 진실을 얘기하라고. 어떤 야, 분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네. 오늘 유탐사 신도분들도 들어오셨나봐. 아니 뭐그 오늘은 다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그래요. 그거라도 터뜨리란 말이야, 이 새끼야. 모든 동훈아, 터뜨릴 시점이야. 너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금 뭐라도 좀 터뜨려 보란 말이야. 네.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있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가요, 이게? 거기서 뭐 비상계엄 논의. 2022년 7월 19일 20일 밤에. 그렇게 했으면 그거는 얘기했는데. 그래요. 근데 하여튼 한동훈에게 얼마 기회가 많이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개혁신당 보니까 네. 진짜 대차게 나오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뭐 거의 개쓰레기 취급을 했어요, 윤석열이를. 왜냐면 이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해버리는 바람에 명태균 관련자들이 지금 다 편해졌어요. 그렇지. 이준석이 제일 편해졌죠. 어제 쇼도 하더만 보니까 입구에서 못 들어가겠다고. 근데 못 들어가게 한 거 이건 좀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위헌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네, 이미 전두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회의 그 어떤 이제 권한 행사를 막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란입니다. 내란.
네, 내란이니까 요건 반드시 국회가 민주당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고요. 자, 어제 그 계엄군들이 휩쓸고 간 자리를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살펴보는 사진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아, 정말 아주 많이 유리창 깨지고 뭐 이거 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서 네. 나중에 윤석열 타도를 위한 그 깨진 유리창을 복원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뽑아다가 응? 그 전시를 했으면 좋겠어. 그거 너무 그래서 좋은데요. 그 의회 민주주의가 이런 미친 씨발 새끼 대통령한테 이렇게 짓밟혔던 그 시간. 그러나 의회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수습한 얼마나 상징적인 그림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진짜 전시를 해놓고 그 국회의 상징적인 그 깨진 유리창 그리고 부서진 문 그리고 그때 그 군인들을 막았던 그 집기류들 이런 거는 그 전시를 해놓으면은 너무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근데 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시죠. 예. 이미 계엄을 선포를 했잖아요, 윤석열이.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 계엄 얘기를 하면서 그 취재원분들이랑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윤석열은 지금 중국, 러시아와 완전히 북한까지도 완전히 그 이념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 등을 돌린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제 그 미국한테 그 저기 계엄령 선포한다는 얘기를 안 했나 봐. 야, 이 새끼는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이게.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예. 만약의 상황이에요. 이건 네. 이제 만약의 상황이고 상상력의 영역인데 미국은 북한이랑도 거래를 하고 중국이랑도 거래를 합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북한, 러시아, 일본이랑 다 거래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단절이 됐고요. 네. 중국과도 단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북한과는 완전히 이제 등을 돌린 상황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을 만나고 나서 한북일로 개편을 하면은 이 아시아 지역의 그 상황을 한미일이 아니라 북미일로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참 골 때리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는 건 우리나라를 패싱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통미봉남. 통미봉남. 그러니까 패싱을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중국과 대만이 싸울 경우에 우리나라는 그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 협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군 병력을 파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일본은 거기 군사 지원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군 병력을 파견하지 않고 안 해요. 예. 우리나라에 그 이제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 포탄을 지원하는 그 기지만 세워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 있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는 지금 다들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처럼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투병을 파병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전 세계에 그 경제적인 접근을 해보자면 전 세계의 여러 이제 법을 그리고 공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전쟁도 가열차게 되는 거고. 우리 땅에서. 예. 저 파병으로 잘못 알았네. 근데 그 위험을 윤석열이 끌고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그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번 계엄령의 이후에 이런 일들이 준비가 돼 있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예산안 삭감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저희는 상상을 계속해야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을지 그리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지 않을 그 확신이 들 때까지 확신이 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내란 범죄자 윤석열 씨를 끌어낼 때까지 이거는 국회의 시간이 된 겁니다. 자, 그래 국회가 비상하게 지금 추진을 해야 되고요. 노종면 의원이 방금 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뭐 탄핵을 신중하게 그건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에게 기대하는 바예요. 이게 수박이 지금 아직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주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맞습니다. 아예 비상계엄을 막지도 못했을 겁니다. 씨발 새끼들. 생각만 해도 열받네 진짜.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제 너무
뭐 그냥 결을도 없이 달려왔어요. 이 아침까지. 맞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세한 상황들을 취재해서 내일 아침에 또 소상히 여러분들께 브리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용민 브리핑 마칩니다. 고맙습니다.